중3책에 뭐에 나오거든. 제가 47번이었으니까 오늘 7번 읽어봐. 그래서 우리 시인이었거든, 국어 선생이. 그랬더니 읽어보라고 그래서 재수없게 제가 걸려가지고, 여기 읽어봐요. 2년. 그랬더니 얼마나 맞았던지 교무실에 가서, 제가 출신이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그 출신이. 한번 인년,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인년,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경계라는 것은 이제 경계, 그러면 사람들은 알거든. 자, 봐봐요. 몇 필지예요? 한 필지가 돼. 그렇죠? 한 필지. 자, 그러면 여기 뭐예요? 경계가 되죠. 경계.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경계가 그러면 몇 페이지 나와 있어요? 23페이지. 자, 가정치로 봐서는 별표가 5개예요. 경계는 뭘 출제가 됩니다. 울타리에 해당되니까. 자, 그러면 경계는 일단 개념을 잡았으니까, 그러면 경계 그러면 정리해야죠. 무슨 별로? 필지별로. 쭉 한번 보고. 경계점과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걸 뭐라 그래? 경계다. 그쵸? 자, 그렇다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경계의 의의를 잡아냈잖아. 자, 경계를 정할 때 기본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 봐봐요.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경계점, 경계가 되네. 자, 여기 봐봐요. 경계는 누가 정해요? 국가가. 그래서 거기 1번 가서 자기가 찾아요. 경계, 국정주의. 자, 경계의 기본 원칙들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국가가 정한다. 여기 봐봐요. 여기 보시죠. 자, 경계는 그러면 직선이야, 곡선이야? 직선. 그래서 2번 읽어봐요. 경계, 직선주의다. 근데 경계 직선주의 나오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말장난을 쳐. 그럼 최장거리예요? 최단거리예요? 최단거리. 자기가 읽을 때 거기에 딱 줄려. 그러면 뒤쪽으로 한번 넘겨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경계는 두 줄이에요? 한 줄이에요? 한 줄이죠. 경계는 두 줄이 될 수 없어. 그래서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무슨 줄? X축. 요거 Y축. 그리고 요걸 뭐예요? 축적 종대의 원칙이야. 축적 종대의 원칙. 찾았죠? 그러면 축적 종대의 원칙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심할 거는 작은 축적에 따른다가 아니라 큰 축적에 따른다라는 거. 그걸 찾아서 줄을 끊어라. 그러면, 자, 그러면 경계는 봐봐요. 경계는 여기 봐봐요. 움직여, 안 움직여? 잡아당기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동성의 원칙. 그럼 부동성의 원칙은 별표 하나 놓고, 요거는 학계론하고 토지의 특성으로 연결돼. 그러면 토지의 특성은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거, 거기에다 쓰면 토지의 특성. 지난주에 쓰는 사람은 쓸 필요가 없고, 그러면 토지의 특성은 그러면 뭐예요?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영계, 그렇죠. 자, 부가 뭐예요? 부정성, 부증성, 그 다음 부동성, 영속성, 개별성. 아마 학교론 첫 주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토지의 특성, 자연적 특성에서 부영계. 그럼 한번 사행시를 적어. 부증성. 여기 읽어봐요. 부동성, 영속성, 개별성. 그렇죠. 그래서 토지의 특성과 관련돼서 역시 올해 37회 학교는 1번 문제, 바로 지목 아니면 토지의 특성이 나올 가능성이 커. 그래서 자연적 특성에서 부연계. 그래서 이 부동성이 토지의 우리 학계론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원칙에 배워서, 그러면 이제 봐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배우지도 않아. 근데 시계를, 요걸 생각해서 시계를 반대 방향으로 한번 습시계 방향으로 돌려보거나. 경계는 누가 정해? 국가. 경계 국정주의. 경계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경계는 한 줄. 불가분의 원칙. 축적 종대의 원칙. 잡아당겨. 부동성의 원칙. 자, 제가 요걸 이야기하면 꼭 요맘때 한번 이야기해요. 요거 뭐라고 썼어요? 시시. 그렇죠. 시시가 뭐예요? 캠퍼스 커플이에요. 그렇죠. 제가 유명한 시시였거든. 시시가 한 분 계셔요. 연애를 8년을 했어. 근데 실패를 했어요. 지금 시사는 단 사람입니다. 단 사람이고요. 어차피 연애비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사실 만난 게 몇 번 안 돼요. 1년에 3번 정도 만났어, 3번. 왜냐면 각각 고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본부에서 많이 만나면 4번.
그럼 4번 만나서 뭐예요? 당사자 생일일 때, 또 하나는 크리스마스 때, 한 번은 이제 10년 때 한 번 만나고, 그럼 4년 만나봐요. 뭐예요? 4, 8에 30, 32번밖에 안 됩니다, 사실. 안 봤으니까 정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래서 또 하나는 뭡니까? 주기만 했어. 주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정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오는 정까지 받아줘야 돼. 그러니까 밀당을 잘해야 돼. 지금은 잘해요. 서로 남녀 간에는 뭐예요? 밀당. 놔줬다가 당겼다가, 도와줬다가 당겼다. 이게 밀당이거든. 밀당하다 보면 뭐가 들어요? 정이 들거든. 정이 들거든. 그래서 요거 하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부동성의 원칙이라는 거. 그 정도 쉽게 조건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뭐예요? 암기력이 뛰어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연산작용을 해서 자기가 사례를 만들어서 외운다고. 그러면 오래오래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은 뭐예요? 사례를 만들지를 모르니까 어때요? 그냥 그냥 외워 그냥. 막 눈 감고 경기 꼭정씩 막 외운다. 그럼 며칠 전 뭐예요? 또 가물가물하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돌릴 수 있도록. 자, 근데 경계 결정 원칙과 관련돼서, 그럼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 특히, 요 가로 3번이 지상경계 결정 찾았어요? 예, 그걸 별표 3개 놓고, 그게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됐어. 많이 출제됐어요. 요걸 따로 관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1번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자, 그러면 지상경계 결정.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할 때, 다음에 기준이 안다. 다만, 원칙이에요. A죠. 그러면 다만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사하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좋잖아요. 자, 35회 때는 여기 민법에서 출제를 했어.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라는 거야. 그럼 거기다 써요.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 해석을 못하니까. 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 실제 경계에 따라서. 소유권에 의하여 요게 포인트죠. 소유권에 의하여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그러면 소유권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실제 경계에 따른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다만 그러면 그러면 저 밑에 기억, 디귿 요거만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으면 요게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올해 출제사항이고.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봐봐요. 이거는 외워야 돼요. 특별한 사정이 없어. 봐봐요. 높낮이가 없어. 그러면 어디로 하느냐? 중앙을 경계로 결정해. 그러면 봐봐요. 높낮이가 있어. 그러면 하단부를 결정을 한다고. 하단부. 자, 도로가 거기에 있고 절토된 부분이 있어. 그러면 상단부를 경계를 결정해. 자, 물이 싹 빠져서 밀물이에요, 썰물이에요? 썰물이죠. 꽉 차면 밀물이죠. 여기를 경계를. 그래서 최대, 만조이. 학교론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자, 호수는 뭐예요? 바닥을 딱 찾아. 그러면 이제 장마철에는 바닥을 찾아라. 요걸 뭐라고 그래? 최대, 만수이라고 그래. 최대, 만수이. 자, 제방이에요. 제방은 뭐예요? 바깥쪽 어깨상. 요걸 경계로 한다고. 그러니까 요걸 좀 암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 우리 한번 외워보자. 중앙. 요거는 하단부. 요거는 상단부. 요거는 뭐예요? 최대 만조이. 요거는 최대 만수이. 바다는 만조라고 그러거든. 호수는 최대 만수라고 그래요. 바닷물 숫자 써서. 제방은 안쪽, 바깥쪽. 바깥쪽, 어깨에서. 안쪽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봐봐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 경계에 따라.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사적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제방 사적 분쟁 생길 일이 없죠? 요거 생길 일이 없죠? 요거 생길 일이 없죠? 요 세 개는 사적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러면 요거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서. 그러면 뭐예요? 도상 경계가 아니라 소유권에 따라서. 무슨 경계? 실제 경계랑. 이게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봐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여기에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모른다. 좀 봐봐요. 높낮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앙에 따른다. X. 중앙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실제 경계,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35일 때인가요? 여기 민법 전문에서, 민법 소유권에서 경계 파트와 관련돼서 우리가 상린관계에서 출제가 된 지문이에요. 이거는 민법에서 소유권과 관련돼서도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야. 그러니까 이걸 딱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뭐라고 했죠? 경계. 경계와 관련돼서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을 봐봐요. 자, 기억. 기억도 말장난을 많이 쳐. 별표 하나 딱 해놓고요. 자, 뒤에 뭐가 나왔죠? 뚝담장 줄잖아요. 자, 뚝담장은 뭐예요? 실제, 그러면 뚝담장은 뭐예요? 지상경계야, 경계야? 지상경계겠죠. 경계는 이렇게 장난친다고. 그러니까 토지 지상경계는 뚝담장이나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뚝담장은 지상경계를 나타내는지 경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토지의 경계는 뚝담장이나 이렇게 나오면 X야. 무슨 경계다? 지상경계로.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정리만 해놓으면 돼. 감만 잡아놓으면 돼. 그러면 지적은 무조건 만점이야. 만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니은과 관련돼서 니은은 별표 또 하나 해놔요. 워낙 자주 출제되고 올해도 작년에도 장난을 쳤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여기 도시개발사업지역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지역은 뭘 따로 비춰놓네요. 요거 읽어봐요. 경계점 좌표죠. 몇 개예요? 4개. 요걸 등록하게 돼 있어.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있어. 근데, 그럼 뭐가요? 그럼 도시개발은 토지가 싸요? 비싸요? 비싸죠? 비싸요. 비쌉니다. 그런데 이제 서민들이 뭐예요? 토지 가격이 비싼 땅에도 우리 이런 거 비슷한 거 하나 만들어줘. 데모를 했더니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거예요. 거기 한강편 딱 하나요. 자, 맨 마지막 줄에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상경계점 등록부. 거기를 뭘로 장난을 자주 붙여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장난을 치거든. 근데 그러면 어디를 착상해 놓느냐? 자, 거기 앞에 두 번째 줄 중간에 가봐요. 지상경계. 찾았어요? 지상경계가 키워드야. 지상경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요거 봐봐요. 지상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뭐예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지.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야.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오려면 지상경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가 나와야 돼. 좌표가 나와요. 근데 우리 봐봐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시험장 가면 실력이 없어 떨어지겠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떨어질까요? 노안이 와서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공인중개사 절대 실력으로 안 봅니다. 실력으로 안 봐요. 자, 실력으로 안 봐. 실력으로 안 보고요. 자, 98%는 뭐예요? 그날의 컨디션이야. 97%는 그날의 컨디션이 많이 작용해요. 이상 그날 컨디션이 좋아서 막 찍는 것마다 막 맞아요. 맞는 경우가 있고, 우리 형님님들은 그냥 뭐예요?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면 뭐예요? 글씨가 안 보여. 그날 컨디션이 무진작용합니다. 그러면 형님님들은 뭐가 왔어요? 노안이 왔어. 노안이. 그래서 요걸 자꾸 그래서 그 밑에다 써봐요. 자, 밑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와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험장 가면 이게 같은 글씨로 보여. 같은 글씨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지상경계야.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야. 요거는 뭘까요? 좌표가 핵심이야. 근데 요거는 기타 공부고, 요거는 뭐예요? 지적 공부야.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딱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뭘로 살짝 권쳐놨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가라.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야.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은 실제 시험에서는 말장난을 많이 쳐. 자, 그러면 기억은 경계가 아니라 무슨 경계야? 지상경계야. 자, 니은과 관련돼서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상경계, 여기가 키워드야. 그러면 지상경계 그러면 뭐예요?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을 찾아봐요. 자, 가로 4번. 자, 경계는 마무리 짓자고요. 가로 4번에 별표 3개를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일단은 뭐예요? 암기 코드를 만들어 놓자고. 암기 코드를. 워낙 지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설명을 듣고 한번 이해를 하라고. 뭐예요? 건축물이 있죠.
분할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원칙은 안 돼. A는 될까요, 안 될까요? A는 되겠죠. 이게 이제 이가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옛날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봐봐요. 사이면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 읽어봐요. 왕십리. 요거는 요거는 십리가 몇 킬로예요? 4kg죠. 4kg. 왕십리. 경복궁에서 4km 떨어져서 왕십리야. 근데 왕십리에 흠칫한 건물이 하나 뭐예요? 사회면에 나와서. 왜 흠칫한 건물일까? 그럼 봐봐요. 어떤 건물이에요? 어떤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이 철거가 됐어요. 이쪽 반쪽이. 그래서 녹이 썰어가지고 흉측가 함부로 철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법원에 확정 판결을 받으면 철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뭐 다툼이 있어서 확정 판결을 받았을 거야. 그래서 이쪽 면을 철거를 해서 철거하니까 뭐 연편에 녹이 썰어야 돼. 썰어. 그래서 사회면에 고구에 딱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확정 판결을 받으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일단 이해를 하라고, 이해를. 이제 암기 코드는 좀 이따 만들어 보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무슨 표시예요? 학교 표시네. 학교. 근데 학교 입학할 때 혼자서 이제 서로 학교 입학을 딱 가는데, 이 학교가 멀쩡한 대부분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 입학하러 딱 가는데 뭐예요? 건물이, 여기 봐봐요. 건물이 안에 있어, 밖에 있어요? 안에 있죠. 걸쳐 있죠. 근데 요게 싹 철거가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철거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서점이고요. 서점이고, 여기는 뭘까요? 떡볶이집. 여기는 가구점이어서 우리의 기품점은 여기였습니다. 뭐예요? 떡볶이. 그래서 여기 교실이 여기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쫓아가서 거기 기억이 나네요.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형제죠? 학교 형제죠. 학교 형제는 무슨 사업이에요? 공공사업이죠. 학교 형제 공공사업에서 재산 간청을 걸리게 잘라낼 수 있다. 좀 이따 이제 볼 거고, 공공사업. 그러니까 이런 건물이 저는 특이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전공을 하고 법을 전공하고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철거했구나.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큰 필지가 크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이제 이렇게, 봐봐요. 요거네요. 여기 도시개발사업지역이야. 안쪽이 바깥쪽이. 안쪽이죠. 요건 사업지역이고, 요거는 바깥지역이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지역은 이렇게 잘라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A적으로. 그러면 또 하나 우리 봐봐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선이네. 근데 여기는 안쪽이고, 여기는 바깥쪽이야. 안쪽에 들어왔죠?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옛날에 또 사회면에 막 눈물이 나는, 왜 눈물이 나? 전 눈물이 되게 많습니다. 혼자서, 그걸 봐봐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 갔더니 도로가 생길 것 같아서, 뭐예요? 거기 아예 할머니가 있었어. 할머니가 이장님이 와서 뭐라는데 자꾸 할머니를 여행 보내준다고 한 달 동안 여행을 보내준대. 안 가요.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갔다 왔더니 뭐예요? 건물이 철거가 된 거야. 건물이 철거돼. 그런 면도 있어요. 그게 근거가 여기 있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뭐라는 걸 여기 법적 근거가 있어.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재산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A적으로 되는 거. 그래서 시험이 A가 출제돼요. 그러면 출발해요. 다음에 다른 재산경계는 재산 건축물을 결정했을 때 아니 된다. 1번에 법원의 확정 판결 출전하여 확정 판결. 니은의 공공사업 출전하여. 그러면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청, 국어, 유지. 요 유지를 조심하라고. 유지를 현관편 전하여. 그러면 출제원은 유지를 뭘로 장난칠까요? 유원지로 장난치지. 유원지.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용인에 가면 에베랜드 있어, 없어? 있어요. 에베랜드는 어때? 에베랜드는 누구 거야? 삼성 거죠. 유원지는 그럼 개인 사업이야.
근데 유지는 저수지야. 농사를 짓게 해서 공공사업이라는 거야. 그래서 유지를 뭘로 살짝 번져요? 유언지로 장난치거든. 자, 8개 지목은 나중에 외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도시개발사업 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에서, 자, 사자 동그라미.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쳐놓고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선 줄잖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걸 이제 암기 코드를 이제 확정을 합니다. 봐봐요. 자, 공공사업에서 공짜 동그라미. 자,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자 동그라미. 자, 국토계획 및에서 개자 동그라미. 확정 판결에서 판 동그라미. 판. 확정 판결. 다시 올라가서 기억에. 판. 요거 한번 읽어볼래? 요거 한번. 공사, 개판. 그렇죠. 자,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지만, A적으로 공사, 개판이면 잘라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사행시를 하나 적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게. 자, 공이 뭐예요? 공공사업사, 도시개발사업사.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서 개. 원래는 개판 그러면 개가 돼야 되는데, 그냥 발음상으로. 자, 자, 확정 판결에서 뭐예요? 판. 자, 그러면 봐봐. 한번 읽어볼래? 원칙. 안 돼. A는 대, 공, 사, 개, 판. 그러니까 이렇게 암기 코드를 해놓으니까 뭐에 까먹지 않더라고. 공사 개판이면 잘라내자. 그러니까 이게 2차 과목들은 이 암기 코드 만들어주는 것도 참 좋아요. 나름대로. 자, 그러면 이제 경계는 천하무적이 돼.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천하무적이 되니까 경계는 2.5점짜리야. 근데 봐봐요. 그러면 경계는 뭐예요? 단독 문제로 출제되면 뭐예요? 단독 문제로 늘 출제했고, 만약에 또 단독 문제를 출제된다면 아까 경계 결정 기준.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넘나지가 없다. 중앙. 넘나지가 있다면 하단부. 절도된 부분은 상단부. 그 다음에 해면 최대 만조이. 호수는 최대 만수이. 제방은 안쪽 어깨선이 아니라 바깥쪽 어깨선.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A적으로 돼야 안 돼. 대, 공, 사, 개, 판. 이렇게 해서.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런데 거기 가로부는 따로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돼요. 읽어볼 필요도 없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경계는 무조건 출제돼. 그러니까 요 정도는, 그러면 경계는 오늘 100% 완료시킨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또다시 이제 가보죠. 지적의 3요소, 뭐가 있어요? 토지, 등적 공부 등록. 토지 등록단위 필지. 필지죠.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래요?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경계, 다음 시간에 면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